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메전라더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네, 오늘은 초여름의 더위를 좀 식혀줬던 비가 내렸습니다. 네. 초여름의 더위도 식혔고요. 저의 일에 대한 열기도 식혔습니다. 네. 그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비 내리는 거 보니까 별로 일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커피나 한잔하면서 그냥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또 최근에 워낙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오늘 빗소리가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 말고 경치 좋은데 차 세워놓고 비 내리는 거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처럼 이렇게 빗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요. 매월동 전평제에 비 내리는 풍경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와. 비 내릴 때는 또 이 음악 들어줘야 네. 돼요. 오늘 또 비가 시원하게 오더라고요. 네. 찔끔찔끔 안 오고. 띠리리리. 이래가지고 일하기 싫었다고요. 야, 저거 봐. 와. 연꽃, 와. 네. 확실히 비가 내리면 저 초록들도 더 싱그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와. 야, 뮤직비디오네요. 오늘 BGM이. 와.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그 만화 알아요? 저기 어떤 만화요? 비 오는 날 개구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삘리리 삘리리. 아,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오래전 얘기 있나? 아, 저는 뽀로로를 네. 아, 그랬구나. 하여튼 뭐 동화 같은 네. 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은 오늘 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화면을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또 지금은 초록초록하지만 8월이 되면은 호수 전체에 아까 연잎 보셨잖아요. 네. 연꽃이 또 화려하게 핀다고 해요. 그때 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문자와 사진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내리는 날 여러분은 뭐 하셨는지 샵 1616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곳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만 골라서 전해주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당시 미국 정부가 묵인하고 또 방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40년이 지나 공개된 미국의 외교 기밀 문서에서 그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기밀 문서를 보게 될 수 있게 된 건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까? 네, 우선 12.12 군사 쿠데타 한 달 뒤인 80년 1월에 당시 주영복 국방장관이 미국의 하원 의원을 만나서 이 군부에 대한 통제 실권이 없다. 한미 안보 회의를 열어서 도와달라. 그렇지 않으면 민간 정부의 입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침묵했고요. 2달 뒤인 80년 3월에는 미국 국무부가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한미 안보 협의 회의의 연기 방침을 주영복 국방장관과 전두환 보안사령관 양측에 모두 전달하라라고 지시합니다. 미국이 전두환 신군부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또다시 2달이 지난 80년 5월 17일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작성한 서울에서의 탄압이라는 제목의 긴급 전문에는 신군부의 정권 인수가 진행 중이며 그 핵심에 전두환이 있다라는 보고서를 미국 본국에 긴급 타전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를 전한 그 다음 날 5월 18일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네. 그 당시에 전두환 신군부가 무력으로 잔혹하게 탄압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내 외교 전문가들은 당시 미국 정부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두환 신군부가 상황을 장악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와 올해 5.18 관련 외교 문서 50여 건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광주 항쟁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나 지휘 체계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문서는 여전히 봉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현재 실질적으로 지구촌을 이끄는 전 세계 최강 대국이죠.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난날의 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기다려봅니다. 네. 철저하게 미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두 얼굴을 지금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네, 공공미술관 최초의 사진 전문 전시관으로 주목받았던 광주 시립사진전시관이 개관 5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는 이정록 작가의 그곳, 그숨 전시가 마지막인데요. 지역 예술계에서 아쉬움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어떤 이유로 문을 닫게 된 건가요? 네, 광주시 측에 따르면 이 광주 시립사진전시관은 지난 2016년 10월에 광주 문화예술회관 별관 1층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동안 19차례의 사진 전시를 열어왔는데 하루 평균 관람객이 10명 내외로 방문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또 비가 내리면 누수가 발생하고 항온, 항습 시설이 없어서 유명 작가를 초대하는 그런 수준 높은 전시 개최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2층과 3층에 예술단이 연습하면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서 전시관 환경으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전시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다른 공간 또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폐쇄한다고 하니까 지금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광주시 측은 앞으로 시립미술관 본관과 농성동 분관에 이 사진 전시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또 향후 공청회를 열어서 대안 공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 사진가 협회에서는 어렵게 만든 공간을 쉽게 없애는 건 있을 수 없다. 사전에 논의 없는 일방적인 처사는 사진계를 포함한 예술계 전체를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서 예술계의 목소리를 좀 더 잘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광주시가 대안 공간 마련에 얼른 신속하게 나서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문화가 소식이죠? 네, 첫 소식은 미얀마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 판매된다는 소식입니다. 광주 아시아 여성 네트워크가 주관하는데요. 이 판매 수익금은 미얀마 현지에 전달돼 민주화 시위대의 투쟁기금, 피난민 구호, 생활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작품 중에 선택하셔서 또 그 아래 옆에 연락처로 전화를 하시면 구입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광주 무등산 생태탐방원 야외 공연장에서 제2회 풍류 달빛 공연이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은 풍물천지 아리솔과 코리안 집시 상자루의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아쟁 장구와 서양의 블루스가 합쳐진 아쟁인 블루스 무대, 부포놀이, 사자 탈춤 공연이 펼쳐지고요. 사전 예약을 한 50명을 대상으로 대면 공연이 진행되고 오는 8월 14일 광주 MBC와 또 광주 관광TV 유튜브 채널에서 비대면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놀이터 신명의 언젠가 봄날의 마당극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이 마당극은 5.18 민주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와 가족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는데요. 방역 지침에 따라 선착순 265석만 관람 가능하고요. 전화 예약하셔야 하고 입장료는 5,000원입니다. 네, 오늘 유익남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지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내일 정오죠.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주 MBC 라디오 91.5MHz 그리고 또 광주 보라 유튜브를 통해서 광주 대구 MBC가 공동 특집 생방송을 합니다. 네. 김광석이 김정호를 만났을 때 준비를 했거든요. 두 지역을 대표하는 이 두 뮤지션의 그 노래들 많은 분들 추억을 가지고 계실 텐데 내일 양림동에 있는 광주 MBC 오픈 스튜디오에서 홍경민 가수와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시립사진전시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립으로 운영되던 전시관입니다. 폐관한다는 소식에 시민들도 참 아쉬워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사진작가분들이 충격이 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작가이자 광주시립사진전시관 폐관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박하선 위원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016년 개관 이후에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된 건데요. 광주 시립사진전시관 이 폐관 전에 예술계와 상의가 없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알고 보니까
이 일이 연초부터 시청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모양인데 네.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통보조차도 개인이나 단체가 받은 적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6월까지 하는 전시를 기준으로 시립사진전시관이 문을 닫게 된다는 그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야 알게 된 것이거든요. 네. 사진 작가들이나 동호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지금 난리인데요. 이 놀라운 사실에 너무도 충격적이고 네. 또 사진 분야를 무시하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 성토한 것은 물론이고 사진가나 동호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조차 문화도시 광주에서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시정돼야 한다고 격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광주 시립사진전시관 폐관을 막으려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언제 만들어졌고 또 어떤 활동을 현재 진행 중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암만 해도 단체로 뜻을 모아야 이게 되겠다 싶어서 2주 전쯤에 급하게 결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참여단체는 광주 미협사진분과 한국사진작가협회 또 빛거울 사진가 포럼 등이며 얼마 전 비상대책의 명의로 성명서를 내기도 했고요. 네. 광주시청 담당 공무원들과 시립미술관장을 만나서 항의 차원의 저희들이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또 SNS를 통해서 시립사진전시관 폐관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불과 며칠 만에 지금 1000여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립사진전시관 측에서는 뭐 대안공간 논의라든가 또 공청회를 통해서 좀 다른 뜻을 또 접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비대위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요. 네. 놀랍게도 지금까지 저희들은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어떠한 말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오로지 어쩔 수 없는 폐관이니까 이해해달라는 말뿐이거든요. 예, 심지어 책임 있는 공무원이 저희 대표단 면전에서 하는 말이 전임 시장이 좋아해서 만든 것이니 어찌할 수 없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대안공간 제시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 전혀 없고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라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네. 네. 예,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런 우리 시민들 이런 사고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만 해도 놀고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몇 차례 공청회를 거치는 등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마치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저희들은-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도 없는 건가요? 전혀 그런 말도 없고요. 네. 뭐 언제 하었다는 그런 말도 없고 아무 통보도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이고요. 저희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의 건물이 흘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로 팔려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지금의 전시관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꼭 불가피하다면은 그에 상응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전혀 대안을 제시한 바도 없고요. 네. 또 단지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좀 사정을 해서라도 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감당 공무원들이 거의 귀를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처사는 마치 현 시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음 재선에 악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하는 식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관 저희들은 광주시장에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아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통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얼른 신속한 대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이 문제는 사실 어느 사진가들이 뭐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네. 단지 잘못된 행정에게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도시 광주답게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이게 설립되었는데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진가들한테 저희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5년도 되지 않아서 폐관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이 사진 전시관에 많은 예산을 써왔던 것도 아니거든요. 네. 사진 전문 큐레이터 한 명 임명해 달라고 해도
번번이 거절해 왔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광주에 많은 전시장과 갤러리가 있기는 한데 특화되어 있는 것은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끝난 비엔나레를 보더라도 전시된 작품들 절반 이상이 사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류에 부응해서 특화된 사진 전문 전시관이 꼭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광주시립 사진전시관 폐관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하선 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진작가들과 동호인들은 절박하네요. 네, 그렇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오매전라도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요. 지난달 28일에 또 새로 문을 연 밥집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현장에 박지선 리포터가 나가 있는데요. 이 밥집의 주인이 무려 100명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사연일까요? 박지선 리포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박지선 리포터. 배고파. 배고픈 박지선 예술의 거리에 아주 핫한 맛집이 오픈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왜 특별하다고 소문이 났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글쎄, 주인이 100명이래요, 100명. 아니, 알리바바와 백인의 도둑은 들어봤어도 100명의 주인이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맛집인가 사람이 많네요. 야, 자, 먼저 어찌된 용무인지 우리 사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특별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먼저 이 공간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민청학령 선배님들이 이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가 1층에 맛깔난 전라도 음식 내어드리는 식당입니다. 야, 전라도 음식을 내어준 맛깔난 식당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글쎄 제가 듣기로는 주인이 100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100명의 주인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이 100명의 주인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식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럼 나도 돈을 내서 같이 하겠다라고 뜻을 모아주신 분들이 100분이 계세요. 그래서 100명의 아니, 주인분들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광주에 있을 때 다양한 공간에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분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근데 그러면 공간이 없다. 밥을 먹으면서 같이 하고 싶다라는 그 뜻의 공감을 해주신 분들이 이제 100분이 계신 거죠. 야, 이게 또 그런 아이디어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대체 기획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이 공간이 민청학년 선배님들이 이제 이 공간을 사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셨어요. 주신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뜻깊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고민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 우리가 마당처럼 아무나 와서 모여서 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밥이 매개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밥집을 열게 된 것이죠. 아, 밥으로 또 하나 되는 민족 여기에서도 또 통하는군요. 그럼요. 야, 굉장히 의미가 또 있는데 네네. 들어보니까 수익금이 또 좋은 곳에 쓰인다면서요. 그렇죠. 저희가 또 이 수익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 기부를 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 소개 감사합니다. 자, 백이대 주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곳에 숨겨져 계시다고 합니다. 자,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만 혹시 백인의 주인이 이곳에 계실까요? 마피아는 손 들어주세요. 오, 이쪽에 계시는구나. 식사하고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먼저 백인의 주인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정체가 궁금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조금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사단법인 아름다운 배움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또 본업이 따로 있으신데 네. 아니 굉장히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도 100만 원을 딱 선뜻 투척하기가 어렵거든요. 함께 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강주에서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서울에 살다 보니까 이게 강주에 대한 오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래서 정말 이런 좋은 공간들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강주에 오고 좀 강주를 좀 제대로 알아가고 그리고 강주의 어떤 정신들 그리고 따뜻한 마음가짐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야, 애양심이 아주 좋은 곳에서 또 발휘가 됐네요. 예. 아니, 그런데 이렇게 또 100만 원도 이렇게 투척하셨으니까 이 주인에 대한 뭐 특별한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특별한 혜택들은 사실 기대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뭐 음식과 좀 할인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분기별로 이게 잔치 같은 거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건 지하에 가면 그 주인들의 현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언젠가 제
아들, 딸들 데리고 와서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너무 뿌듯하시겠다. 밥은 맛있으시고요? 밥 너무 맛있습니다. 주인분 말이라서 믿을 수가 없어요. 옆에 우리 시민분한테 가서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말 맛있게 식사하고 계시는데 옆 테이블이요. 잠시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우, 웃으면서 반겨주시는데 혹시 이 식당과 뭐 관련 없으시죠? 뭐 100만 원을 냈거나 이런 거 없으시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럼 여쭐게요. 100만 원은 있습니다. 100만 원은 관계만 있지만 없습니다. 내진 않았다. 예. 밥맛은 어떠세요? 밥맛이요. 원래 저희 집밥도 맛있는데요. 저희 어머니 밥보다 맛있네요. 우리 어머니한테 비밀인데. 어머, 그럼 진짜 맛있는 거예요. 예. 전혀 관련 없으신 분이 밥 맛있다고 우리 집밥보다 맛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뚝딱. 네. 광주 지인이 너무 좋은 취지의 식당이 있다고 해서 왔고요. 이렇게 먹는 수익금이 좋은 곳에 쓰인다고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다. 강추? 정말 네. 강추인가요? 네. 진짜 강추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정말 강추합니다. 아유, 정말 만족도가 최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밥 맛있게 드시고 네, 다 드셨지만 알겠습니다. 네. 밑반찬까지 싹싹 긁어드세요. 잔반 제로. 자, 80년 5월의 주먹밥과 같은 이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맛있는 한 끼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한 끼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즐겁고 행복한 한 끼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도 온 김에 제대로 한 끼 하고 가야겠어요. 자, 지금까지 박지선이었습니다. 선생님, 좋은 줄 내드릴게요. 맛있겠다. 광주의 맛과 또 멋이 녹아있는 그런 네. 밥집이네요. 네. 타지에서 누가 오면은 한 번쯤 이렇게 구경 가서 또 이 남도의 맛, 전라도의 맛을 좀 느끼게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모든 예비 부부들의 로망이라는 야외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있다고 해서 오메카메라가 그 현장 함께했습니다. 무등산 생태탐방원에서 열린 결혼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 여러분들도 함께하시죠. 파란 호수와 따스한 햇살 바다 초록 잎사귀가 반짝이는 5월의 어느 멋진 날. 순백의 옷을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앞날을 약속하는 동화 같은 숲속 결혼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답다는 5월. 싱그러운 녹음 가득한 이곳은 무등산 생태탐방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데요. 테이블과 거울, 알록달록한 계절꽃들. 오늘 무슨 일 있나요? 네, 지금 생태탐방원에서 결혼식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대상으로 자연 속 작은 결혼식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준비한 이벤트.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결혼식이 열리는데요. 장소 대여부터 예복, 식사까지 전부 무료로 제공되는 자연 속 작은 결혼식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야외에서의 이런 자연의 느낌이 오시는 참가자분들한테 좀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무등산뿐만 아니라 내장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숲속과 바다 위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치러지는데요. 사연과 함께 신청한 부부 10쌍 중 4쌍의 커플이 선정됐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결혼식, 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치아 보이게 스마일. 다리를 좀 더 앞뒤로 이렇게 붙여보세요. 식을 올리기 전 간단한 스냅 사진 촬영이 진행됐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정말 예쁘죠? 꽃들 사이에서 더욱 하얗게 빛나는 신부. 활짝 빅 스마일. 활짝 웃어요. 활짝 더. 2017년에 만난 두 사람은 코로나와 임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자, 미소 오늘 활짝 미소 이곳에서 지으세요. 한 번뿐인 추억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아주 멋진 남녀 커플들이야. 잘 사세요. 이제 식하러 가시잖아요. 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주 좋은데요. 떨리진 않으세요?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누구에게도 잘 알리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 상황이 힘든데도 이렇게 좀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식 30분 전 하객들이 하나 둘 입장하는데요. 가족과 가까운 지인 등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옛날보다 너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너무 달라졌어요? 예뻐요. 드레스도 잘 어울리고. 너무 네. 예뻐요. 축하해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 잠시 후 신랑 마상욱군과 신부 포티마 혼양의 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이 오니 일가 친지분들과 하객 여러분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2시 본식 시작. 두 사람을 축복하듯 날씨도 맑네요. 귀여운 공주님과 함께 입장합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마주보고 서주십시오. 신랑 신부 맞절. 수줍은 신랑 신부의 미소에 하객들도 덩달아 뭉클합니다.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로 살아갈 것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좋은 결실을 이루었기에 그대들의 결혼은 그 무엇보다 뜻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녹음이 무르익는 5월의 마지막 날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립공원 자연 속에서의 결혼식이 신랑 신부님께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누구보다 행복한 두 사람. 앞으로도 그 미소 잃지 않으실 거죠? 이상으로 신랑 마상욱군과 신부 포티마 혼양의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하객들의 포토타임.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에게도 무등산 생태탐방원에게도 오늘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 결혼식 행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광주 시민들이 여기 찾을 수 있도록 자연 속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치른 동화 같은 결혼식. 은주랑 형수랑 앞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축하해. 남편이랑 아기랑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 축하해. 잘 살아. 사랑해. 이렇게 어렵게 만나서 여지까지 잘 살았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몸 건강하고 가정 잘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식을 준비하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신랑 신부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네, 너무 멋지죠. 너무 멋있네요. 네, 광주랑 어우러진 광주 생태탐방원이 너무 아름다운 네. 것 같아요.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결혼식 올리셨으니까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야외 결혼식은 날씨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사진도 잘 나오고 특히나 영상 정말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거 보시면서 우리도 저거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무등산 생태탐방원에서 내년에도 이거를 좀 해보려고 고려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혹시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익숙한 집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과 누군가에게 새로운 집을 뚝딱 지어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인공이 만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빠랑 남해에서 한 달 살이를 하게 된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통발이 뭐 있다. 와, 꽤 크다. 보물섬에서 한 달 살이 중인 부녀의 소소한 일상 속으로 놀러 가시죠. 새로운
따스한 바닷가 마을. 지은 씨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고 나섰는데요. 저 끝에 카페 진짜 대박인 데 있거든요. 거기 가보려고. 아버지 성규 씨와 딸 지은 씨의 한 달 살이 집 월세로 구했습니다. 제가 낚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뭐 웬만한 섬은 다 다녀봤는데 남해가 좀 올 때마다 좀 푸근하고 좀 편안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휴식도 하고 힐링도 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서 이 월포를 선택했습니다. 남해살이 8일째. 낚싯대 손질로 하루를 맞는 성규 씨는 취미가 직업이 됐고 딸 지은 씨가 아버지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왔지, 여기. 부산에서 느끼지 못한 작은 어촌의 여유. 집 앞 바닷가는 지은 씨의 놀이터입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혼자여도 잘 놀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감정돔 입은 이렇게 생겼어.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찍다 보니까 재밌는 일은 순간순간에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계속 들고 다니고 찍고 있습니다. 한번 와본 사람은 남해 바다 보면은 아마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섬의 매력이 어마어마한 곳인 것 같아요. 전엔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 지금은 예사롭지 않은 자랑거리.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이렇게 거닐다 전망 좋은 카페를 만나면 운수대통하는 날. 음식 앞에서 인증샷 남기는 것도 인싸의 생활이죠. 진짜 맛있어. 오빠가 남해에서 한 달 살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시면서 신청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좋아가지고 신청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조건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은 매일 2개를 올려야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살이를 하고 영상 3개를 올리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고 집도 이렇게 살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진짜 너무 좋다. 따스한 바람과 햇볕이 청춘을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이 20대 딸의 시간이었다면 오후는 60대 아버지의 시간. 낚시 체험도 좀 하고 스쿠버 체험도 하고 또 남해에 왔으니까 그런 체험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즐겁게 한번 보내보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촬영만 하던 지은 씨가 오늘은 낚시에 도전할 참인데요. 무겁게 맞춰놨기 때문에 찌는 안 보인다. 촉각을 해요, 촉각. 아빠가 하는 건 종종 봐왔지만 실전은 의욕을 따라주지 못하고 나는 한 마리 물었지롱. 보리멸. 예, 바다의 미녀 보리멸. 이 맛있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맛도 깔끔하고, 예, 손맛도 좋고. 어제까지만 해도 낚시 안 간다고 막 졸라서 좀 피곤했습니다, 제가. 아빠가 한 120살까지 사셔가지고 같이 계속 놀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함께 살 때는 느끼지 못한 소중함. 부녀는 남해에서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저집에 니 집에 똑같은데. 와. 이번엔 성대 물고기가 올라왔네요. 계속되는 입질 소식. 뭐고 볼락이다. 볼락이다. 고기 종류별로 다 올라오네. 아빠 목청이 어느 때보다 시원합니다. 아빠랑 여기 남해에 와보니까 아빠가 진짜 완전 낚시꾼이라는 거를 엄청 많이 알게 됐어요. 이만하면 저녁 찬거리로 충분하겠죠? 아버지 성규 씨가 딸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체험. 지은 씨가 처음 해보는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이 옷을 뒤집어 입었어요. 앞뒤가. 이 지퍼 달린 게 뒤로 가야 되는데 지퍼 달린 게 앞으로 가 있어. 여기서 지퍼를 올려가지고. 그냥 옷을 또 벗었다 입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얼굴이 180도 돌아가면 옷이 정상 착용이 되니까 농담한 겁니다, 농담. 바다에 뛰어들기 전 카메라 장비부터 챙기는 지은 씨.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죠. 이건 좋다가 아니고 이건 올라가잖아. 내려가다.
오케이, 이상이 없다. 아프면 귀가 아프면 귀를 가리키면서 흔들어. 지은 씨 꽤 긴장되어 보이는데요. 자, 곧 이 수경딱 잡고. 네, 자, 뒤로 빠집니다. 자, 하나, 둘, 셋. 남의 한 달살이에 기꺼이 동행해준 딸에게 주는 아빠의 선물. 덕분에 인터넷에 올릴 동영상이 풍성해졌습니다. 성규 씨는 언젠가 제 인생을 살아갈 딸과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거품이 2개가 올라오는데 하나는 천천히 올라오는데 하나는 왼쪽 게 지금 나왔다 들어갔다 계속 거품이 나옵니다. 저게 아마 우리 딸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 들어가니까 이제 겁도 좀 나고 긴장도 되고 뭐 그런데 뭐 그래도 적응을 잘 하는 것 같네요. 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겁니다.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남의 한 달살이 화이팅! 사람이 살려니까 입으로만 숨을 쉬네. 진짜로. 재밌더나? 완전. 그래 예배가 배우면 되지. 완전 재밌는데? 남해에서 진짜 사는 것처럼 러닝도 하고 이렇게 여유도 즐기지만 관광지도 많이 가보고 싶어요. 남해를 샅샅이 뒤져보고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빠는? 이전에도 뭐 남해 이쪽에 계속 좀 집을 알아봤는데 아마 저는 남해에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해가 저는 좋습니다. 남해로 오세요. 남해로 오세요. 아버지 권유에 흔쾌히 따라온 남해살이. 오늘도 딸은 카메라에 남해를 담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부녀의 추억. 아버지와 딸은 보물섬에서 진짜 보물을 캐고 있습니다. Trying to run that game, made it sound so sweet when they say my name. I said, boy, stop, run it back. You can talk that talk, but can you play that sax? 울주군 율리. 이곳에 무주택자를 위해 예쁜 집을 무상 임대하는 곳이 있는데요. 짠! 바로 여기입니다. 알록달록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맞춤형 다세대 빌라엔 올해도 작은 새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요. 공들여 인공 새집을 짓는 사람들과 그들의 기다림 속으로 훌쩍 날아든 새들. 이들의 아름다운 동거를 소개합니다. 울주의 한 조경업체 사무실. 출근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고요한데요. 서로 말 한마디 없는 건 기본이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자제하시고 꼭 필요한 용건이 있을 땐 이렇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속삭이시는데요. 아니 대체 누구 눈치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기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은밀하게 신호를 주고받은 후 발소리까지 죽여가며 조심조심 한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아니 이번엔 요상한 기계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데 아침마다 직원들이 꼭 확인한다는 이 물건은 뭘까요? 뭐 하세요? 지금 조용히 하셔야 돼요. 네, 먹이를 지금 가져다 주려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보이시죠? 시선을 강탈한 주인공은 바로 이 곤줄박이. 녀석의 사랑스런 일상을 지켜보기 위해서 직원들은 적외선 카메라까지 설치했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곤줄박이를 지켜보는데요. 지금 여기 둥지를 튼 새는 곤줄박이라는 새고요. 한 2주 전쯤에 저희가 새집 안에 지금 둥지를 튼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7개 지금 알을 놓고 5마리가 지금 부화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올해도 예쁜 인공새집 10개를 만들어 건물 곳곳에 설치해둔 사람들. 그 마음을 아는 건지 지난 4월 곤줄박이가 가장 먼저 입주했습니다. 자기 집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곤줄박이는 야산이나 평지에 많이 사는 참새만한 크기의 작은 텃새인데요. 곤줄박이란 이름에는 검정색이 박혀있는 새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네요. 입주 1호 이웃인 곤줄박이가 둥지를 만들고 여기서 알을 낳고 부화하기까지 직원들은 그 모든 과정을 촬영하며 곤줄박이 가족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이 둥지에서 곤줄박이는 모두 7개의 알을 낳았고 그중 5개가 부화를 했습니다. 사람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며 오늘도 새끼들이 꼬물꼬물 자라고 있는데요.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조합원들은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훨훨 날아다닐 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겉모습만 봐선 그저 알록달록 예쁘게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이 작은 인공새집 하나에도 새들을 향한 배려와 관심,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새들이 날아드는 구멍 크기 하나도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다는데요. 새 특성에 맞게 가장 좋아하는 새집의 형태를 공부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가며 숱한 연습을 해온 사람들. 조경리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든 이들은 사회 공헌 사업의 하나로 오늘도 인공새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정 가득한 인공새집 짓기, 그 중심엔 박태영 대표가 있는데요. 새들이 나중에 부화하고 나면은 이게 집 나갈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보면 이 높이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자꾸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는 거죠. 다리죠.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예. 사다리부터 크기까지 새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는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예쁜 외관보다 더 중요한 건 새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건데요. 보기만 해도 당장 들어가서 살고 싶어지는 집. 이렇게 새들이 가장 좋아할 형태의 크기의 인공새집을 만들기까지 3년에 걸친 연습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만들 때 보면은 이 공간이 너무 넓어도 사실 않아요. 보면 굉장히 좁죠. 좁은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런 어떤 공간 정도들이 새들이 비교적 이 알 놓고 편안한 공간들이라 그래야죠. 이런 어떤 형태로 저를 많이 만들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새들이 많이 입주하기 위해선 새집의 위치도 중요한데요. 경계심 많은 새들이 안심하고 들어와 살 수 있는 곳에 새집을 설치하는 것도 조합원들의 몫입니다. 고심 끝에 결정한 오늘의 집 위치는 바로 이곳.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관리가 쉬운 곳에 경사지게 달아야 한다는데요. 뒤쪽으로 갑시다. 안 보이네. 새들이 알을 낳고 어미새가 먹이를 잡아올 환경이 가장 최적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선택했습니다. 모든 걸 새의 시선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성 들여 집을 설치한 다음엔 새가 날아든다. 온갖 새가 날아들 순간만 기다리는데요. 그러면 잊지 말고 청소도 해야겠지요. 기존 새들이 살던 집은 새로운 새들이 와서 또 부화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해주고 나면 걔들이 와서 또 둥지를 들고 알을 낳고 그렇게 하니까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주 전에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새들이 머물다 떠난 둥지도 다음 입주자를 위해 대청소를 하는 거죠. 인공새집 만들기에 진심인 사람들, 새를 공부하고 집을 만들고 새들과의 공존을 청하고 이 고단한 작업을 시작한 건 박태영 대표입니다. 그의 남다른 결심은 무려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5년도에 독일에서 정원 박람회를 한번 관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안에 입구 쪽에 진짜 수많은 새집을 쓸 때 있더라고요. 그때의 신선한 충격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새집이 또 주는 어떤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들이 제가 갔다 와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식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와서 이 새집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된 새들과의 아름다운 동거. 사무실 우편함에 둥지를 튼 새들을 보며 새집 만든 일을 서둘렀는데요. 새들이 앞다퉈 모여들 새 맞춤형 최고급 빌라를 짓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왔습니다. 직접 설계하고 만든 100여 가지의 새집 중에 숱한 우여곡절을 거치며 마침내 최고의 모델을 찾은 거죠. 집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면 좋잖아요. 저희가 만든 새집도 새들한테 이렇게 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에서 좀 작은데 새들이 저희가 만든 새집에 와서 더 많이 번식도 하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있다가 또 다시 찾아오고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이 빛을 발했지요. 지난해 이곳에서 살다 간 새들만 모두 10가족. 인공새집을 다는 사람들이 늘길 바라며 새집 판매와 체험학습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들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삶의 터전이, 새들의 삶의 터전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인공 새집을 많이 달아줌으로 새들과 같이 함께 사는 어떤 공존 측면에서 꼭 필요한 어떤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으로 만든 인공새집에 더 많은 새들이 날아들길 고대하며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사람들이 만든 이 아늑한 집에서 새들이 알을 낳고 부화하고 다시 건강하게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이들의 목표인데요. 새들과의 공존을 청하는 사람들, 그 아름다운 동거를 응원합니다. 도시화되다 보니까 새집 지을 곳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실외기가 있는데 거기에 비둘기가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예. 근데 그만큼 집을 지을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네. 처마 밑에 이맘때쯤 되면 이제 제비들이 네. 와서 제비집 짓고 막 지지배배 그랬었는데 네. 요즘엔 그런 게 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할머니 집 가면 그런 제비집을 봤던 그럼요.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촬영 당시만 하더라도 곤줄박이 가족만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무려 5가족이나 입주를 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한 달 살기 부녀가 함께 하는 거 보셨죠? 아마 보시면서 많이 부러워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과 어느 곳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면 네. 정말 평생에 남을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엄마 혹은 아빠와 함께 저렇게 한 달 살기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이 전국적으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있죠? 네,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2019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 새 모집자를 했는데 120명 정도가 함께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는군요. 네. 올해부터는 스마트팜 그리고 유기농 농업단지도 방문하고요. 빈집 그리고 토지 구매 정보도 제공을 하면서 한 달 살기가 평생 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이렇게 귀농 귀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달 살기 하면서 미리 좀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즘 또 많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달 살기 프로그램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좀 찾아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사진과 또 시청 소감을 보내주셨을까요? 첫 번째 문자 보여드릴게요. 1093번. 우리 집 강아지는 비가 와도 꼭 밖에 나가야겠다고 하네. 그래도 산책하니까 좋습니다. 네. 빗길 안전운전하세요 하시면서 좋습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산책시켜주는. 건강을 책임져주는. 네, 그러니까요. 네, 다음 문자 볼까요? 네, 6416님. 곧 퇴근할 남편을 기다리면서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저녁은 김치 부침개죠. 항상 고생하는 모든 가정의 가장님들 힘내세요. 와, 정말 최고의 아내분이시네요. 진짜 이런 날에 김치전에 막걸리 하면 진짜 세상 행복 다 필요 없는데 정말. 먹을 음식스럽네요. 네. 다음은 6735번. 전복도 큼직하게 썰어넣고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도 통째로 넣어서 건강죽 만들었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맛있는 저녁 챙겨 드세요. 네. 오늘은 왜 이렇게 먹는 걸 많이 보내요? 음식 특집인가요? 너무 맛있어 보이네. 배고파. 맛있어 보이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삼경일사님. 자연 속 야외 결혼식 분위기 있고 예쁘네요. 맑고 좋은 날 결혼하셨으니 더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평생 갈 멋진 추억이 되었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꽃 데코 해놓은 것도 너무나 퀄리티 있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제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야외 그렇죠. 결혼식을 해보겠습니까? 맞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생태탐방원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당첨되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비가 좀 와서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내일은 또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